人間か。違います、違います。人間じゃありません。あなた様の구독자です。구독자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아합의 보나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트로를 보면 들으시면 아시겠다시피 저희가 오늘은 스포 있는 파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죠, 제니? 人間か. 違います. 인간자 아리마센. 이게 이제 그 파묘에서 오니가 등장하면서 이제 오니가 말피랑 찹쌀을 뚫고 위로 뚫고 가가지고 막 스님 간 빼먹고 이제 화림이 앞에 나타난 상황에서 네가 인간이냐? 人間か. 이렇게 물어보면 화림이가 違います 닌겐자 아리마센 하면서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아나타사마노 부카 데스. 저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구독자죠. 아나타사마노 구독자 데스. 아, 그럼 이제 닌겐자노 인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구독자니까 구독자자노. 너희는 구독자니까 봐주겠다. 시작을 저희가 일본어 대사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대사를 또 그 체니가 인트로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많은데 제가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아나타 사마노 부카 데스 닌겐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상하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일본어 대사가 귀에 콱콱 꽂혀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이 되게 약간 절체절명 긴장감 빵빵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순간이어서 기억에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이제 장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대사 꼭 필요하다. 혹시 우리 함께 재연해보지 않겠어? 했는데 보나가 상당히 힘들어했었죠. 정말 진땀을 쫙쫙 뺐고요. 이 톤이 맞나? 맞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체니가 저한테 알려줬을 때는 정말 절박하게 쳐다도 못 보고 연기까지 섞여가지고 해서 제가 그거에 진짜 한 손톱의 때 정도를 한 거였지만 저의 최대였다는 점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어머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무튼 파묘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파묘가 최근에 벌써 이제 9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2024년에 첫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듄2가 나왔는데 걔보다 요즘 인기가 훨씬 더 많다.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파묘에 대한 리뷰나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나 이런 팟빵 이런 데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맞나 했는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공지를 하기도 했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이제 또 파묘 얘기를 안 할 순 없다. 그쵸. 지금 너무 핫하고 걸. 뜨거.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우리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 그냥 가볍게라도 우리는 뭐 정보를 전달해주는 리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향 오행 설명해주는 리뷰도 좀 봤었고 봉수질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일본어 대사 설명해주는 유튜브들도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리뷰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뭐 그렇게 정보성으로 깊게 많은 얘기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봤던 얘기들을 소소하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눈다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제가 아까 말했지만 파묘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일단 요거 줄거리를 간단히 말해야 될까요? 다들 근데 900만이면 솔직히 이거 뭐 스포 있는 리뷰라고도 했는데 다 보신 분들이 보셨겠죠? 듣지 않을까요?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 이제 그 아기가 아프다,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하고 이제 3대가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자신 의뢰하신 본인 남성분도 그렇고 박지용 씨였나? 성함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기도 다 이제 아프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니 무당을 불러와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진단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이거 몇 자리가 이상해서 파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파묘를 하기 위해서 그 풍수사 김상덕 그리고 장의사가 이름이 뭐였죠?
장의사, 고영근, 그 이화림, 무당, 그리고 무당의 제자인 윤봉길까지 이렇게 4명이 이제 파묘를 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1부. 저희가 이제 파묘 같은 경우는 6장으로 나뉘는데 1부가 이제 3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해결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4장부터는 2부인데 이제 그 묘를 파다가 누레온나라고 해서 사람 얼굴을 한 뱀. 머리만 사람 얼굴로 된 뱀이 있어요. 그 뱀을 그 돼지띠 인부가 찔러 죽이면서 비명소리 캬 들리면서 4장이 2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부가 이상하니 다시 묘를 파보자. 그 1부에서도 얘기가 되게 길어요. 그 묘를 파고 알고 보니 그 뭐 이제 사연들이 이제 얽히설키 펼쳐지고 그 2부에서는 동티된 신부 인부 인부를 위해서 그 묘를 한 번 더 확인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묘가 하나 더 있던 거죠. 관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거 첩장이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 이제 결말이 해피엔딩이죠? 결말 해피엔딩이죠? 그쵸.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나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호불호?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뉘고 평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파묘에 대한 그 평은 어떤지부터 얘기를 그럼 먼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채니가 찬찬히 설명을 잘 해줬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의 감상평을 이제 먼저 말하면 저는 사실 그 채니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제 파묘를 보러 갔단 말이죠. 그쵸. 그때만 하더라도 뭐 900만까지는 아니었어요. 600만이었나? 맞아요. 그랬었는데 뭐 조금 핫한 것 같네? 뭐 인스타에도 그 파묘에 스포 있는 리뷰, 스포 없는 리뷰가 한창 올라올 때여서 그럼 그냥 한번 봐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제가 사실 무서운 걸 못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몇 장면 빼고는 무난하게 다 볼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1부랑 2부가 아까 나뉜다고 채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부가 좀 더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2부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이해는 하고 뭐 공감도 되지만 너무 그 느낌이 조금 바뀐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1부를 기대하고 간 거기 때문에 2부의 얘기가 조금 더 심오하고 더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게 약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채니는 어땠나요? 그런 평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 1부, 2부, 3부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뉘는 걸 크게 개의치 않고 봤었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뉘고 1장에서 6장까지 있었다는 것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넘어갔어가지고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감독이 만든 전작들에 비해 다분히 친절하다. 엄청 친절한 편의 영화다라고 느꼈는데 어떤 리뷰에서도 보니까 되게 친절하고 간결한 영화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평이 좀 나뉘는 게 너무 이제 직유적으로 다 알려줘서 이제 해석할 여지가 좀 줄어드는 게 맞아요. 딱 명확하게 결말도 사실 이제 그쵸 이게 공유가 되는 거다 보니까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서 이제 감독이 알려준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서 편하게 봤던 것 같고 다른 얘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2장이 사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뭔가 저는 그렇게 못 느끼고 결국에는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앞부분은 좀 친일파랑 관련된 그쵸. 얘기라고 치면은 이제 뒷부분은 그 실제 일본과 관련된 측면이 좀 크다고 전 좀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친일파를 걷어내야지 결국에 진정한 적을 만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첩장이 되어 있는 것도 친일파가 이제 걔를 막아주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거 차차차 이렇게 얘기가 되는구만. 저는 그렇게는 또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오니가 등장하면서 몰입이 깨졌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저랑 같이 보러 간 남자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실체가 등장하니까 이때까지는 귀신이어서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돼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오니가 등장하면서 좀 몰입이 깨졌다 이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약간 오컬트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깊은 장르적 지식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감흥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냥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컬트보단 역사 영화에 가깝게 보지 않았나 싶은 측면입니다. 맞아요. 제 생각엔. 저도 이게 오컬트 치고는 너무 친절해가지고 그 사실 이 감독의 전 작품들을 하나도 보지 않았는데 이 작품은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전작은 아예 못 보겠다 수준이었으면 이 작품은 그래도 내가 보러 갔다 시도를 했으니까 물론 무서운 장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니의 생김새 잘 모르고 뭐 뱀의 얼굴 잘 모르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래서 뱀이 왜 이상한지를 못 느껴서 왜냐면 그 장면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럼 눈을 이렇게 감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속 눈을 질끈 감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영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 얼굴을 한 뱀이었다 라는 게 느껴져서 와 봤으면 진짜 무서웠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오컬트 영화보다는 이제 역사 영화다라는 채니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문과다 보니까 국사랑 근현대사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맥을 끊으려고 이제 쇠 맞아요. 기둥을 우리나라에 이제 꼽았다라고 한 얘기를 역사 시간에 배웠고 나도 배웠어. 그니까 맞죠. 다 배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이게 또 전 놀랬던 게 그 측량용으로 박았다라고 일본 측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 시간에 배웠을 때는 그 전기를 끊기 위해서 박았다고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뒤에 밝혀진 사실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또 보면서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제가 기억한 그 영화를 볼 때까지는 제가 기억한 쇠말뚝은 그 전기를 끊기 위해서 박은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영화 안에서도 근데 사실 그거 측량용이라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대사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게 그냥 일본 측에서는 토지 측량용으로 박아놓은 거다라고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제가 아는 지식과 달랐어가지고 그래서 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쇠말뚝 얘기도.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저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반전된 느낌을 확 받았고 그때 이제 역사 영화다. 그리고 왜냐면 그 성함도 다 독립군에서 따온 거고 뭐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때부터는 오컬트 느낌이 싹 빠지니까 제가 이제 오컬트를 기대하고 간 만큼 이제 오히려 조금 좀 묘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오컬트 장르의 영화로 기대를 하고 갔다면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러 간 무서운 영화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더 볼만한 거죠. 그 도깨비 친구 말고는. 그래가지고 도깨비 친구.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있어요. 도깨비랑 오니는 다르다. 아 그래요? 어렵네. 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같이 쓰더라고요. 같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도깨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인 남성의 뿔 달린 이런 느낌인데 오니는 그거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괴물 이런 느낌일까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길래 그것도 이제 찾아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이거 보면서 그 쇠말뚝도 내가 알던 거랑 달랐다. 그 토지 측량용으로 했다고 이제 결국엔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났다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도 새롭게 알게 됐고 누레온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맞아요. 처음 알게 됐고 막 그런 일본 요괴라든지 일본 그 막 귀신이라든지 그거랑 한국 귀신 또 다르다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귀신은 한이 주된 정서라서 그걸 해결하게 되면 이제 떠나는데 일본은 그런 거 없이 무자비하게 다 만나면 다 죽인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배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 귀신 얘기가 상당히 재밌잖아요. 괴담 같은 거. 어릴 때도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했어요, 우리. 빨간 마스크 괴담 이런 거. 이런 괴담 좋아하니까 뭔가 그런 측면에서 좀 재밌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오컬트 영화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 영화에 가까웠다. 최민식이 그러니까 김상덕이죠. 최민식이 김상덕이라는 배역으로 나오는데 김상덕이 이제
쇠말뚝이 민족의 종기를 끊고 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걸 제거하는 것이 맞다. 요때부터 조금 역사 영화스러웠다. 맞아요. 이렇게 느껴진. 그래서 결말이 그렇게 되니까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게 크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저도 어쨌든 그런 뭐 두 가지면 다 어쨌든 재밌었고 사실 맞아요. 파면을 보고 나서 자꾸 리뷰 영상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궁금하죠. 그리고 왜냐면 사실 굿이나 무당, 뭐 풍수지리 맞아요. 그리고 첩장에 대한 얘기도 사실 보통의 우리는 막 엄청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뭐 그냥 괴담처럼 남의 얘기처럼 그쵸, 이렇게 듣다 얘기죠. 보니까 사실 그것 중에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맞아요. 궁금해서 찾아보게 맞아. 되더라고요. 내가 놓친 건 없나? 이렇게. 뭐 음양 오행 정도야 뭐 그냥 대충 뭐 사주 목화, 보거나 토금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알잖아요. 뭐 그런 거 치곤 알았는데 뭐 대살굿, 뭐 굿의 종류 맞아요. 이런 것도 몰랐고 그 도깨비 놀이 하는 것도 전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또 연기를 또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들으면서 첩장이 뭐지 했었거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쵸. 관을 이제 두 개 다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 영화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명당에다가 묘를 묻는 것이 좋으니 조상의 묘를 묻는 것이 좋으니 그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몰래 가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쵸. 관을 묻는 게 정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참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통령, 뭐 전 대통령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 있어가지고 뭐 묘를 몇 번이나 이장을 했다더니 뭐 이런 썰들도 이제 막 같이 영화 리뷰랑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뒷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가지고 맞아. 이야 사람들 근데 저 첩장도 솔직히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싸게 먹히는. 그쵸. 그러니까 명당을 사실 어딘지 찾기가 모르니까. 힘드니. 그리고 맞아. 그 풍수사가 아닌 사람은 저게 명당인 것 같은데 아닌 곳도 있었잖아요. 이번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명당이구나 했던 데를 그러니까. 그 근처 이렇게 비슷하게 옆집입니다. 뭐 약간 이렇게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왜냐면 또 옛날에는 그런 뭐 기운 이런 걸 또 믿기도 했으니까. 맞아요. 그냥 저는 저희 집 묘였다면 화가 났을 일이지만 그냥 그쵸. 또 이제 먼 옛날 이야기다 생각하기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디더라? 어느 영상에서 저도 그걸 봤어요. 그 후손이었는데 친일파 후손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무튼 친일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독립유공자로 이제 선정이 된 후손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이래서 이제 파묘를 하는 그런 영상을 또 봤었거든요. 그 묘자리라는 게 사실 뭔가 지금 제 나이에서는 그런 걸 생각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정말 낯선 문화고 낯선 그런 건데 이제 막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모르는 일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이제 뭐 장의사라든지 뭐 풍수지리 같은 거 음양오행 저 사주는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사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셀프로 사주를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음양오행이 정말 어려워요. 목화, 토, 금수에서 이제 상생하는 관계가 있고 상극인 관계가 있고 막 그런 걸로 이제 그 온이를 물리치잖아요. 그쵸. 실제로는. 그래서 막 그거를 공부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포기했었는데 거기서도 뭐라 하는데 그 김상덕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튼 피를 이렇게 묻혀서 하면 상극이니까 뭐 죽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역시 복잡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막 복잡한 내용치고는 진짜 영화에서 쉽게 잘 그러니까 설명도 다 해주면서 하니까 이해하기는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감독이 나레이션 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주잖아요. 그쵸. 대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좀 그 전작들에 비해서는 설명을 쏙쏙 해주는 느낌이라 좀 편하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쇠말뚝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쇠말뚝이 뭔지 몰랐다면 그 쇠말뚝을 찾으러 다닌 사람들이 뭔지 몰랐다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한 번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대설굿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난해하고 헷갈리고 모르겠는 부분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사실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 라고 이제 반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막 오니가 실제로 죽기 전에는
그 전장의 장수 그쵸. 였던 걸로 나오잖아요. 그 전쟁 장면도 잠깐 이렇게 슉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대체 뭐고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또 끝나고 나서 막 찾아봤는데 뭐 세키가 하라 전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보도 너무 많으니까 한국사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본사를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쵸. 좀 그런 역사적 배경이 많았다면 좀 더 쉽고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그래서 또 N차 관람을 하게 되는 영화하지 않았나. 그럼 뭐 전 안 할 거예요. 전 안 하게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모르죠. 근데 저도 이제 뭐 OTT로 나오면 봐야겠다. 그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부연 설명했을 때 본인이 장면마다 뭐 귀신을 많이 넣어놨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영화에 내가 놓친 장면이 있겠구나 싶어서 당연히 맞아. 이제 그 매니악한 사람들은 찾아가 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정도의 매니악 아니어가지고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N차 관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 같아도 뭔가 약간 궁금한 글적글적한 그런 부분이 있어. 처음에 봤을 때는 모르고 봤다면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봐도 괜찮을 영화긴 하다. 하지만 난 다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합니다. 저희는. 근데 아까 전에 또 채니가 대살굿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 대살굿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정보를 뭐 습득하고 전달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장면 자체가 너무 그 파묘의 그냥 뭔가 대표적인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김고은이 진짜 그 신들린 것처럼 하는 연기며 그 앞에 사실 저는 그 이게 진짜 돼지가 있어서 막 그걸 칼로 하는 장면이며 너무 평소에 보지 못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냥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와 멋지다 이러면서 그냥 뭔가 하나의 예술 행위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살짝 무서운 것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채니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굿장면을 되게 명장면처럼 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제 애초에 예고편에도 그 김고은이 이제 흙 같은 거 묻혀서 이렇게 얼굴에 붙이는 장면. 그리고 최민식이 난 제가 저때 빙의 된 줄 알았다면서 이런 이제 코멘터리들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저 장면, 저 굿장면 뭘까 이렇게 막 궁금증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장면을 봤더니 정말 우리가 아는 굿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굿이랑 하면 한복 같은 것도 입고 종 같은 거 딸랑딸랑 하면서 막 아니면 뭐 작두를 타던가 그런 장면인데 뭐 이제 돼지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놓고 막 파고 막 이렇게 칼로 이제 베고 막 이런 장면 나오고 심지어 이제 막 거기서도 그 핫한 부분이 김고은이 MG 무당처럼 나와서 컨버스 발을 신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마이크 같은 거 쓰면서 이제 그거 하고 스피커가 마샬 스피커였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힙하게 복장 같은 것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이제 뭐랄까 굿하는 무당의 그런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느낌이라 거기서 조금 이질감이 있었는데 김고은이 진짜 신들린 것처럼 이제 춤을 추면서 그 되게 어깨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어깨를 풀듯이. 막 그런 장면에서 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이제 돼지를 베고 그러면서 뭐 이제 막 이렇게 막 파묘 이렇게 대박을 치나? 막 이렇게 막 이제 인부들이 막 빵 파고 이런 게 같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 또 새로운 굿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대살굿이 사실 뭔지 몰랐지만 대신 살을 이제 가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게 이제 험한 조상, 그러니까 되게 험악한 조상, 혹은 이제 혼 기운이 안 좋을 때 그 강한 기운을 좀 누르려고 이제 굿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고기 같은 거를 칼을 양손에 들고 이제 찌르거나 베는 행동을 하면서 회물을 같이 추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피 흘리면서 죽은 그런 신들을 대접하고 험한 일을 좀 막아달라고 요렇게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신을 속이면서 하는 굿이라고 저도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무튼 이게 되게 근데 실제로도 위험한 굿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설프게 하면은 무당이 이제 칼을 들고 있는데 막 저 그 영상도 봤어요. 무당이 이제 막 얼굴에다가 칼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설프게 하면 다칠 수도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들으면서 이거는 이제 막 흔한 굿은 아니고 집안이 폭삭 망했거나 지금 이 영화에서처럼 3대가
집안이 이제 아픈데 너무 아픈데 병명을 찾을 수 없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막 흔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더 없어지는 추세고 근데 그런 장면을 보여줬으니 아주 신기한 장면이긴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채니가 방금 말한 것 중에 있는데 MG 무당이라고 하는 장면. 그래서 저는 파묘의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면 제일 첫 장면이랑 그 대살구 장면이거든요. 제일 첫 장면에 그 비행기 타면서 이제 김고은이랑 이도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도현이 막 문신 막 잔뜩 있고 뭐 이렇게 헤드셋 끼고 맞아 헤드셋 끼고 그리고 이제 막 김고은 가죽 자켓 같은 거 이렇게 막 멋들어지게 입고 있는데 이야 멋있다. 그냥 그 뭔가 그 장면 하나가 그냥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MG 무당 이런 얘기를 그냥 이제 인스타에서만 이렇게 이제 파묘 후기 같은 걸로 이제 막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뭐 그래도라고 했는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홀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그 오컬트에 이제 확 몰입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첫 장면이 좀 의아했던 게 갑자기 왜 비행기 장면이 나오는지 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인물에 대한 그걸 잘 모르고 갔단 말이죠. 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고 갔었는데 그 비행기에서 이제 일본어로 질문을 하잖아요. 뭐 와인이나 음료 같은 걸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김고은이 아니요 전 한국인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장면이야?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그랬는데 뒤에 다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딱 그러니까 일본어로 물어봤을 때 사실 김고은이 일본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라고 그냥 일본어로 말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일본어로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와타시 이에요 와타시 와 한국인이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애초에 초장에 의미가 있었던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차차차. 이 감독 디테일 미쳤다. 차차차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뭐고 이랬는데 저는 그냥 그 뭐 어디 이동한다 이런 생각 말고 그냥 뭐 이 정도로 부자인 걸 보여주는 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비즈니스잖아요. 맞아. 편하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쪼글쪼글 안 가고 불편하게 안 가고 막 이제 뭐 와인 드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여쭤보니까 좀 돈을 많이 버는 이제 무당을 보여주는 건가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또 새롭게 시작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대살굿 말고도 뭐 이제 동티, 파묘, 뭐 묘바람, 뭐 이제 첩장, 음양오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뭐 첩장이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빼더라도 파묘가 이제 아무래도 영화 제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저는 몰랐어요. 저 그것도 웃기던데 유해진이 무대 인사에서 파묘 반대로 읽어도 된다면서 묘파?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파묘 이제 묘자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묘를 옮기거나 이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묘를 없애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파묘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고은이 이화림이 처음에 이제 그 의뢰인이 왔을 때 이거 묘바람이 들었네 뭐 이렇게 얘기해. 묘바람이 들었네. 그래서 묘바람 뭔데? 맞아. 신바람도 아니고 이거 뭔데? 이거 맞바람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렇게 묘바람에서 찾아봤어 또. 근데 이제 묘바람이 산소를 이장하거나 인위적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산소가 훼손됐을 때 이제 자손들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를 묘바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묘에 바람이 들어서 뭐 좀 자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갔을 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 그런 저는 그 동티도 좀 궁금했어요. 그냥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긴 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그런 땅의 신 같은 거 이제 화나게 해서 재앙을 받는 거 건드려서는 안 될 거를 건드려가지고 스스로 해를 입거나 뭐 걱정이나 피해를 입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런 용어 자체가 생소해가지고 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티라는 걸 그 문맥, 그러니까 그 영화적인 그런 걸 통해서 저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따로 검색은 안 해봤지만요. 저 뭐 불티는 알고 있었는데 태연의 불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동티는 처음이라 가지고 뭐 이런 용어들이 조금 생소해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문맥상으로 이해만 했었는데 자세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었고 막 저는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게 도깨비 놀이도 되게 재밌었단 말이죠. 그것도 약간 명장면으로 뽑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도깨비 놀이가 이제 막 그 신병이 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수수떡이랑 돼지고기 요리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딱 그게 2개만 준비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되게 사투리 같은 거 쓰면서 그 처음에는 충청도 사투리 썼다가 나중에 전라도 사투리 썼다가 막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길래 이게 뭐지 했는데 신분을 속여가지고 이제 뭔가 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도깨비 놀이라고 하지 않고 제주도의 영감굿이었나? 뭐 그런 거에서 따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그냥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사실 그게 막 사투리를 쓰려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배우들이 사투리를 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배우는 서울 출신이 아니어서 그 충청도 사투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연출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장면이 그것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정말 뭔가 그 영화 안에 뭔가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몰랐던 정보도 들어오고 신기한 거 뭐 흥미로운 게 들어오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 그 파묘가 왜 핫한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만나면 그러니까 호기심, 내가 충동. 내가 알고 모르겠다는 걸 너 봤어? 이거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가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덕분이 아닐까 뭐 이렇게. 근데 저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쇠말뚝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초반에 그 몰입감을 확 불러일으킨 건 그 의뢰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박지용 그분이 막 갑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 조상님 딱 빙의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그걸 뭐라 하지? 한국 신민조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거 하면서 막 이제 막 이상한 일본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허달달. 그래서 막 목 같은 거 꽂고 막. 그거 장면도 다 못 봤습니다. 다 못 봤어요? 막 그런 거 볼 때 딱 뭐랄까 저 몰입이 확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거 진짜 저 사람 아니다. 귀신 들린 거. 맞아. 그거 있잖아요. 김상덕 그 전화 호텔에서 그것도 뭐 김상덕입니다. 뭐 김상덕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문 열지 마세요. 근데 밖에서는 문 김상덕입니다. 막 이러고 전화로는 그거 문 열지 말라면서 나 아니라면서 내 말 들으면서 나 도대체 뭐지? 누구 말을 들어야지? 전 처음에 당연히 저 밖에 놈이 저 거짓말이지. 저 밖에 놈이 귀신이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딱 열자마자 그때 진짜 허달달달달. 맞아. 그때 진짜 머리 빡 되면서 긴장 빡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무서웠어요. 나도 그 상황이면 문 열었을 것 같은 거야. 창문을 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 전화 말 듣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생각나네. 이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인사를 한 그 장면 뒤에 이렇게 딱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 옛날에 조선 총독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야, 또 저런 디테일을 또 맞췄네 싶은 거예요. 그 총독부 자리가 보이는 호텔에 묵으면서 딱 그 총독부가 보이면 딱 저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확연히 한 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쳤다. 이 집 맛돌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더 플라자 호텔을 말한 것도 그렇고 그 장면을 그 창 밖의 장면을 되게 와이드하게 다 보여준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걸 저는 볼 땐 전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도 서울 사람도 아닌데 모르죠 당연히. 그게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 서울 사람이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옛날에 거기가 했는 자리인지는 그쵸.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그 댓글도 있던데 롯데타워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말뚝이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어릴 때란다. 영화가 나오고 나서?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롯데타워가 세워질 때쯤에 뭐 그런 논란이 있었기도 해서 그런 걸 보여준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파면 팔수록 얘기할 것들이 지금 묘파듯이 지금 얘기가 영화를 엄청 팝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와, 너무 재밌네요. 맞아요. 저는 그 동티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피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그거는 아이쿠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볼 일이 없잖아요. 요즘 굿이며 무당이며도 사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접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동티라는 거는 거기서 처음 봤는데 저는 그 굿이나 무속신앙을 이제 무서워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 걸 잘못 건드리면 그 되려 내가 그 잘못된다, 해를 입는다 약간 그런 게 왠지 모르지만 이 KDNA 안에 지금 있는 건가 싶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 무서운 게 확 느껴졌어요. 체이는 어땠나요? 저 그 장면 진짜 무서웠어. 그 동티? 인부가 그러니까 동티라는 거에 대해서도 맞아요. 그때 이제 그때가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근데 그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 그때 그 뭔가 앞에서도 인부가 그 돼지띠 인부가 그거 뱀 같은 거 보자마자 이렇게 콱 찔러 죽이는데 맞아. 저거 좀 이상하다. 저거 뭐가 있을 것 같다 였는데 이제 아니다 다를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 되게 이제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었고 그 동티가 저도 좀 낯선 그거다 보니까 아 문득 이제 또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모든 행실이 역시 그러니까. 행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 인부는 본인의 일을 잘 끝내고 관계자들도 다 떠난 상황에서 그냥 이제 그 일을 이제 수습하려고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일을 열심히 했어. 뭐 일에 그냥 뭐 보이는 이상한 거를 그냥 처리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뭐 주의를 관계자들이 했더라면 뭐 어디 뭐 건드리거나 죽이지 말고 내려와라 뭐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들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그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발생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 근데 사실 그렇게 그쵸. 그 실제로 이제 그 뭔가 마무리를 하는 작업에서 뭐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 죽인 걸 수도 있는데 그쵸. 그 해를 내가 입으니까 뭐. 그거 너무 무서워. 맞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인부들이 돼지띠였단 말이에요. 제가 돼지띠거든요. 차차차. 이건 좀 무섭겠다. 그래가지고 더 무서웠단 말이에요. 전 돼지띠가 아니어가지고. 돼지띠의 인부들의 그 돼지를 가지고 돼지에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내가 아파. 그러니까 괜히 서럽고 왜 돼지띠 인부를 골랐으면 물론 이것도 다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영화적으로. 맞아요. 그랬는데 그냥 더 몰입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 인부는 그날 일하러 가기 싫었다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진짜 인부한테 너무 몰입한 거 아니에요? 돼지띠 친구들 우리 건강하자. 인부한테 너무 몰입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 음양오행 찾아볼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막 설명해 주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삼합 병합해서 막 그래서 이제 돼지띠에 뭐가 필요하고 뭐 그래서 뭐 막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로 통해서 돼지띠 인부들을 모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정말 그 자기들만의 그 경관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었다. 알면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몰라도 재밌었지만.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제 조상, 친일파 조상이 이제 영이 돼서 이제 미국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인부 장의사가 그 묘지 같은 거에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그 관을 열어보잖아요. 혹시 뭐가 좋은 게 있을까 해서 욕심에 열어보면서 이제 영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제 괴롭히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며느리랑 춤추는 장면. 영이랑 실제로 춤추진 않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거울에 비쳤을 때 이제 이렇게 영이랑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은 장면이 있고 장남은 이미 죽은 상태고 차남이 이제 아들이랑 그 아버지랑 그쵸.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목이 이렇게 삑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그래요? 꺾이는 것 자체도 그래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튼 그 조상이 이완용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완용의 장남이 죽었고 이완용이 며느리랑 이제 간통이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썰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도 이제 또 얘기들이 있길래 정말 신기하다. 진짜 흥미롭네요. 맞아. 흥미롭죠.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라는 게 결국
우리네 살아가는 사람 얘기들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흥미롭다. 아무래도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나 이때는 우리랑 크게 또 멀지도 않은, 크게 멀다면 크게 멀지만 그러니까 뭐 구석기 시대쯤처럼 멀지는 않잖아요. 가깝죠. 그래서 좀 우리랑 사는 삶의 행태가 비슷하면서도 그 다른 것이 재밌다. 이 역사에 대해서 요즘 진짜 근데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참 많이 안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한때는 국정교과서 논란도 있었고 역사라는 게 사실 어떻게 그 왕이 죽고 나서도 그 추후에 이제 기록되는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후대에 봤을 때 그 시선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참 역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과하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채니의 국사 공부 응원하겠습니다. 아우, 삶이 바쁘지만 않았어도. 역사로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차차차. 삶이 그런 녹록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냥 어쨌든 파묘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 생각할 거리들 맞아요. 이런 게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채니도 막 공부하면서 뭐 음양 모행부터 뭐 풍수지리, 동티,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막 다 리뷰를 찾아봤는데 맞아요. 저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본 영상에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이 다음번에 파묘를 내가 본 지 한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또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찾아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녹음을 준비하면서 안될과학의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 과학자다 보니까 과학자의 시선으로 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혹시나 파묘를 보고 무서우신 분이 있다면 그 영화를 보는 게 그 유튜브를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무서움을 싹 털어내주시나요? 확 가져갑니다.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짜게 식는다고 할까요? 압수. 무서움 압수. 진짜 바로 이렇게 쇼크 압수에 가더라고. 예를 들어 뭐 귀신을 물리치는 이제 퇴마적인 주문으로 혹시 지평 좌표계 설정을 어떻게 하셨죠? 라는 말이 있는데 제 몰입을 방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그냥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 뭐 축시에는 사실 상현딸이 이미 지고 없다라던가 와 그거 진짜 과학적인 사실이네요. 그렇게 치면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하지만 뭐 영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킹받기도 킹받고 영화적 허용처럼 시적 허용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혹시나 파묘를 다 보고 뭐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재밌게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짜게 씻고 싶다. 과학적으로 이 영화를 분석해보고 싶다 하면은 추천할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 그냥 이 여운을 좀 즐길래 좀 더 찾아볼래 하시면은 다른 영상들을 좀 더 찾아보시는 건 어떨지. 그리고 저희 우아합을 듣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잠깐.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제 일본어 그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본안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뭔지 궁금한데. 저는 아까 전에 녹음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첫 장면과 대살구 장면인데 저는 그 두 장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화림과 봉길의 관계성이거든요. 또 이게 또 덕후분이 많더라고요. 역시 이제 다들 맛돌이를 알아보시는 거지. 이제 둘이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뭐 동료이고 뭐 이런 관계인데 이제 일단 외적으로도 둘 다 너무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대살구 장면도 그 장면도 너무 멋있지만 그 전에 컨버스 끈 묶어주는 거 그것도 이제 뭐든지 로맨스로 바라보는 저의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건덕지였거든요. 그 뒤에 썰도 스피노프처럼 만들어서 풀어주면 좋겠다. 그들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들 왜 함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조금 나오지 않아요? 근데 너무 조금 나오잖아요. 이제 걔랑 같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작잖아. 그냥 그게 주된 서사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떡밥을 더 달라. 오컬트가 아니잖아요. 그건 로맨스물 아닙니까? 로맨스물은 아니지만 약간 뭐랄까 브랜드신 물 좀 되려나? 그럼 뭐 오컬트 물이라고 읽고 뭐 로맨스라고 쓰고 뭐 그럼 되지 않을까요? 난 자신 있어. 하나 쓰시는 건 어때요? 차라리 그게 더 빠를까요? 조금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뭐 비슷한 속도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좀 많아요. 저는 일단 일본어 대사가 그냥 일본어 대사 그냥 계속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긴장감.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 맞아. 나한테 물어보면 인간이냐?
나한테 물어보면 나 인간이지만 일단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왜 만약에 인간이 거기서 아니지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쵸, 맞아. 왜냐면 맞아. 인간이 나 인간인데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 거야 나는. 일단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그거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그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첩장된 관을 이제 보국사 보국 이제 또 나라를 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스님 이름이 원봉 스님이었대요. 김원봉. 그것도 좀 놀랬습니다. 아무튼 그 창고 같은 데다가 이제 묘를 그 관을 두고 둘러서 찹쌀이랑 뭐 이제 말피랑 해가지고 이렇게 두는데 저는 처음에 왜 위로 올라갔지 했거든요. 근데 옆으로 못 나왔어. 물어봤어. 그래서 왜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결기가 쳐져 있어서 위로 갔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물어봤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렇게 해서 다 막은 줄 알았는데 위에가 뚫려 있다는 걸 몰랐나? 그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위에도 말피를 뿌려놨었어야지. 그치. 그렇네. 맞네. 그거 좀 어설프다. 그렇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제 세팅을 해놓은 줄 알았지. 그치. 그래서 조금 어이없긴 했어요. 위로 팡 튀어나올지 모르겠지. 진짜. 할 때 아니면 키가 커서 이렇게 알고 보니 일어났더니 그냥 뚫고 간 건가?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그 장면, 거기서 그 장면이었어요. 걔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스님의 간을 빼먹잖아요. 막 동물들, 가축들 간 같은 거 빼먹고 막 이러는데 그때 그 스님이 봉길이 위에 올랐어. 내 간 내놔.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걸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와, 그것도 얼마나 살 떨리던지 진짜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 스님이 이렇게 중얼중얼. 근데 봉길이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스님이 따당 이렇게 해서 중얼중얼. 저는 그래서 그 스님이 악역인 줄 알았어요. 악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저 계속 의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심스러웠어. 근데 나도 동의해요. 그냥 갑자기 창고 내어주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럼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래서 술을 먹이는 거야. 또 술을. 차차 당금주 주잖아요. 당금주. 그래가지고 저렇게 귀한 걸 줄 리가 없다. 이거는 이상하다. 술을 먹이고 취해가지고 본인이 관을 열려는 속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영화 볼 때 맞다.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사라지셨어. 선한 사람이셨어요. 선한 분이셨어. 그리고 막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대접을 하잖아요. 그 4명의 그 무당즈 식구들한테 이제 스님이 국수를 주는데 국수가 또 면이 기니까 장수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접한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한테 이제 국수 장수하라는 의미로 이제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이래 똑똑한.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그걸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연출하셨으면 그것도 대단하고 작가님도 대단하고 찾아낸 사람들에 그러니까. 그냥 다 미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 나 빼고. 나만 정상이야. 자기는 왜 빼? 아무튼 그 때가 전 좀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던 거. 도깨비 불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저거 이거 보면서 저게 무슨 저 불은 왜 갑자기 쟤는 불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 뭐 이제 봉길이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해두고 승탑 보더니 막 혼자 이렇게 막 승탑이다 뭐 주문을 인사도 외우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그 도깨비 불이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근데 무튼 그 연출 자체는 얼굴에 이제 빛이 다 이렇게 어리면서 그런 장면들 보여주는데 연출 자체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불도 CG가 아니었다는 것도 전 참 놀랐습니다. CG가 아니래요? 실제였대요. 그거 처음 알았네요. 도깨비 불도 CG가 아니었대요. 하지만 OTT에 올라오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우니까요. 무튼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인상 깊은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샘알뚝 얘기하는 그 연기 측면에서는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 김상덕이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너무 이제 뭐랄까 신파적일 수도 있고 좀 뻔할 수도 있는 대사인데 뭔가 되게 묵직하게 뭔가 그 마음이 와닿는 느낌이라 그래서 조금 신파적인 느낌의 대사여서 거부감 들 수 있는데 뭔가 그걸 연기로 승화해내신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전 좀 확 와닿게 인상 깊어 바로 영화 보고 나왔을 때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연기적으로 그렇게 꼽아가지고 막 인상 깊었다 할 건
할 거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상 깊은 장면을 다 무서워서 못 봤거든요. 채니가 말한 그런 부분들, 뭐 목 돌아가는 거, 뭐 도깨비불, 뭐 그리고 그 사람 얼굴 한 뱀, 뭐 이런 거 다 못 봐가지고. 뭘 보신 거예요? 화면을 보긴 봤는데요. 뭐 못 본 거나 다름없나? 하여튼. 아니, 그 정도 많이 봤죠. 조금, 그냥 막 되게 잔인하거나 되게 막 사람 놀래키거나 이런 장면들은 없는데 조금씩 무서움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좀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뭐 여하튼 진짜 파묘가 덕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영화임은 분명하다. 우리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알아보고 싶은 장면들,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는 진짜 좀 너무 좋은 영화다. 이게 지금 900만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확실하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요모조모 뜯을수록 좀 할 얘기가 많은 느낌이에요. 심지어 그 오니 성우도 오니라는 인물의 얼굴이랑 외형이랑 말 다 다른 배우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어 하는 성우는 그 유명한 코난의 유명한 탐정님이셨고 그 키 큰 외형은 농구 선수를 한번 데리고 오셨고 뭐 이제 그 얼굴 자체는 그 배우분을 한 분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인물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외형이나 외모나 그런 말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서 하셨구나. 얼마나 오래 걸려서 만드셨을까요? 문득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약간 감독 코멘터리 같은 거 나오면은 채니는 열심히 볼 것 같군요. 그럼 저는 채니가 알려준 정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니가 지금 엄청 신이 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했는데 혹시 파묘에 대한 감상평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계속 말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해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영화의 큰 장점이자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 영화 자체가 이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실관람객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영화여서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독이 숨겨놓은 그 귀신을 찾는다든지 뭐 차 번호판도 1945, 0815 맞아. 뭐 이제 그 0301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숨겨진 장치들 좀 찾아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뜯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영화인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그쵸. 이 요새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이나 그런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지식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또 관심이 없어지는 그 지식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커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좀 역사에 대한 관심을 크게 안 가지는 거 아닌가.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일상에서 역사가 쓰일 일은 많이 크게 없어요. 그쵸. 사실 그 한국사 시험 자격증 짤 때 빼고는 사실 역사를 공부할 일이 고등학생 때까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참 역사가 등한시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으니 역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한테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논의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보나는 너무 멋있게 딱 감상평을 해줘가지고 저의 감상평이 좀 부끄러운데요. 보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감독의 전작들을 이제 그냥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영화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번 영화도 사실 그냥 무섭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기괴하고 특이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처음 그러니까 입문자에게도 친절한 오컬트 영화였다는 면에서 좀 배려받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사실 매니아들한테는 뭐 아쉬울 수 있는 영화였겠지만 장르적으로는 그쵸 입문자에겐 너무 좋았고 저도 사실 그렇게 역사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고 그 의미 같은 걸 좀 파보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뭐 한국 영화가 많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들리고 있는데 뭐 이게 좋은 영화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다 보러 가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좋은 영화들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지금 영화 산업을 일으키는 분이 장재원 감독님이 아니실까. 요즘 영화관들이 다 파싹 죽었었는데 지금 파면은 진짜 예매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매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심야 영화를 봐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오후,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완전 A, B열 아니면은 뭐 C열의 끝자리 이렇게만 남아있는데, 아니, 누가 요즘, 그러니까 누가 심지어 영화값이 싸요? 엄청 비싸. 않은데. 근데 내가 목 아프게 왜 거기서 봐야 되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인기가 많구나. 그때도 저는 느꼈었는데, 벌써 900만이 됐다니, 제가 봤을 땐 곧 1000만을 찍지 않을까. 이 감독님 돈 많이 버시겠네. 부럽다. 아무튼.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채니가 영화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또 나와가지고 맞아요. 같이 영화를 보고 재밌게 나누는 오늘 이 우아합 녹음 자체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괴물 얘기도 해야 되는데. 차차차 괴물 얘기도 큰일이네. 너무 아쉬운데 이게 미뤄지면 새말뚝 얘기도 아직 다 미뤄질수록 못했는데 큰일이네. 차차차.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차차차 하는 영화들만 모아서 한 번 더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아차 시상식처럼 하나 만들까요? 아차차 시상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내에서 해봐야겠어요. 막 그런 앙케이트 같은 걸 한번 할까요? 시상식을 한번 할까요? 우리가. 좋죠. 우하합 대종상 아차차. 영화제처럼. 우아합 아차차 영화제. 아차차 영화제 어떻습니까? 우하합 아차차 영화제. 좋습니다. 새말뚝 얘기를 못했는데 참 속상하네요. 새말뚝 얘기는 그럼 채니가 그 소개글을 써주세요. 개인적으로 올릴까요? 소개글에? 새말뚝이 말이죠. 우아합 인스타 이런 데도 좀 올려주시고 맞다. 그럼 제가 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뭐 주변에 알리겠습니다. 거짓말. 들켰습니다. 그러면 저희 녹음은 또 벌써 1시간 정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도 이제 저희 우아합이 하고 싶은 얘기들 하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들 파묘 보러 가셨죠? 가시라고 이제 말 안 해도 되겠죠? 엔자 가시죠. 새말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인스타로 오세요. 팔로우 하시죠. 안녕.